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단 한 단어로 정리됩니다. 복수. 그것도 평범한 복수가 아닙니다. 10년 동안 자신을 바보로 만든 남편에게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빼앗아버린 정교하고 잔혹하며 완벽한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10주년 기념 파티. 온 가족과 친척, 회사 동료들까지 모인 그 자리에서 한 여자가 준비한 것은 케이크도 축하 영상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한 편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모인 50여 명의 사람들 앞에서 스크린에 떠오른 건 남편과 다른 여자의 불륜 증거였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사 대표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모든 지인들 앞에서. 이 여자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리고 과연 이 복수는 성공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강렬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야기의 주인공 서윤입니다. 35세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결혼 전엔 IT 회사에서 일했지만 결혼 후 남편의 권유로 일을 그만뒀습니다. 집에서 쉬면서 내조나 해달라는 남편의 말에 따랐던 거죠. 자기가 돈을 벌겠다면서요. 남편 민재는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 연봉 8천, 승진 가도를 달리던 촉망받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7년 차부터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야근, 주 3일에서 시작해 주 5일이 됐고 급기야 주말 출근까지 이어졌습니다. 요즘 프로젝트 크게 하나 잡아서 바쁘다며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서윤도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승진하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신호들이 하나둘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 휴대폰 비밀번호. 결혼 후 7년 동안 비밀번호 따윈 없었던 남편의 핸드폰에 갑자기 6자리 숫자가 걸렸습니다. 왜 갑자기 비밀번호를 설정했냐고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보안 교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요즘 해킹이 많다면서요. 그럴듯한 대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 향수 냄새. 남편은 원래 향수를 안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은은한 여성 향수 냄새가 셔츠에서 났습니다. 이 냄새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여직원이랑 부딪혔나 보다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요. 또 그럴듯했습니다. 세 번째 신호, 머리카락. 남편 코트깃에 긴 머리카락 한 올이 붙어 있었습니다. 염색한 밝은 갈색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서윤의 머리는 검은색이었습니다. 이게 누구 머리카락이냐고 물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옮겨 붙었나 보다고 했습니다. 출퇴근길에 사람이 엄청 많다면서요. 이쯤 되자 서윤도 눈치챘습니다. 이 남자,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어느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민재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거실 소파에 핸드폰을 두고 갔습니다. 그때 띵 하고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메시지. 자기야, 오늘 못 봐서 너무 아쉬워. 내일은 꼭 나보러 와야 돼? 발신자 이름은 은지였습니다.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떨리는 척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드디어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침착하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따져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발뺌하겠죠. 증거인멸하고 더 교묘하게 숨길 겁니다. 서윤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완벽한 증거를 모은 뒤 단 한 번에 끝장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윤의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뒤 서윤은 남편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다행히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클라우드에 백업된 카톡 대화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은지와의 대화. 오빠 오늘 멋있었어요. 나중에 오빠 이혼하면 우리 결혼할 거죠? 호텔 예약했어요. 강남호텔 2403호. 서윤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화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찍고 USB에 백업했습니다. 며칠 뒤 서윤은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오늘 야근이라고 했습니다. 새벽에 들어갈 것 같다면서요. 남편이 전화로 그렇게 말한 그날, 서윤은 택시를 타고 남편 회사 근처로 향했습니다. 오후 7시 30분, 남편이 회사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밝은 갈색 머리, 키 작은 체구, 예쁘게 꾸민 외모, 은지였습니다. 둘은 웃으며 걸어갔고
남편은 은지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팔을 둘렀습니다. 서윤은 멀리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연속 촬영으로 20장을 확보했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호텔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3시간 뒤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은지에게 키스를 했고 서윤은 그 장면도 찍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냉정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혼? 그건 너무 쉬운 결말이죠. 그냥 갈라서면 민재는 곧 내 연녀랑 떳떳하게 만날 겁니다. 서윤이 원한 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것, 회사에서의 신뢰, 가족과 친척의 존경, 사회적 체면, 그리고 무엇보다 내 연녀와의 미래. 일주일 뒤면 결혼 1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몇 달 전부터 파티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10주년은 크게 해야 한다면서요. 호텔 연회장을 빌리겠다고 했습니다. 가족들, 친척들, 회사 사람들 다 부르겠다면서요. 서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요. 남편은 신이 났습니다. 착한 아내가 흔쾌히 동의해줬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몰랐습니다. 이 파티가 자신의 무덤이 될 거란 걸요. 서윤은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1단계 증거 정리. 호텔 출입 사진, 날짜, 시간 명확히 표시. 카톡 대화 스크린샷 500장 이상. 통화 녹음, 은지가 오빠 사랑해라고 말하는 음성. 신용카드 사용 내역, 호텔, 고급 레스토랑, 선물 구매. 회사 내부 CCTV 캡처 영상, 복도에서 스킨십하는 장면. 2단계 영상 제작. 서윤은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에게 의뢰했습니다. 결혼 10주년 기념 영상을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앞부분은 행복한 추억, 뒷부분은 자기가 주는 자료로 편집해달라고요. 편집자는 의아해했지만 돈을 받고 작업했습니다. 완성된 영상은 15분짜리였습니다. 1분에서 5분 행복했던 결혼 생활. 5분에서 15분 남편의 불륜 증거 총집합. 3단계 초대장 발송. 남편이 초대한 사람 외에 서윤은 몇 명을 더 초대했습니다. 남편 회사 대표이사, 인사팀장, 남편의 직속 상사, 그리고 은지의 부모님. 은지 부모님에게는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재 과장님 아내입니다. 10주년 파티에 은지 씨 가족분들도 초대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딸분이 남편과 프로젝트 함께하면서 많이 도와주셨더라고요. 은지 어머니는 기뻐하며 참석을 약속했습니다. 2025년 11월 23일 결혼 10주년 기념 파티 당일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연회장. 오후 6시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민재는 턱시도를 차려입고 입구에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재는 의기양양했습니다. 회사 대표님까지 오셨고 부모님, 친척, 친구들까지 50명이 넘게 참석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우리 부부는 여전히 잘 살고 있다고 떠들어댔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서윤은 단아한 드레스를 입고 남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엔 은은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오후 7시 식사가 시작됐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남편은 건배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10년 전 이 여자와 결혼한 게 자기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면서요.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서윤은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떠들어봐. 곧 내 입이 영원히 닫힐 테니까. 오후 7시 30분. 드디어 메인 이벤트 시간입니다. 서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특별한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의 지난 10년을 담은 영상인데요.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영상 시작 처음 5분은 평범했습니다. 웨딩 사진, 신혼여행 사진, 첫집 입주 사진, 가족여행 사진. 사람들은 와 예쁘다 하며 감탄했습니다. 남편 민재도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5분 30초 지점,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흰 글씨가 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년의 뒤편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장면, 남편과 은지가 회사 복도에서 웃으며 걷는 CCTV 영상이었습니다. 남편이 은지의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저게 뭐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야, 이거? 서윤은 조용히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만든 추억이에요.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카톡 대화 화면. 큰 글씨로 확대된 대화 내용. 오빠, 오늘 못 봐서 너무 보고 싶어요. 나도 금방 이혼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진짜요? 오빠 사랑해.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윤아,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서윤은 마이크를 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앉아서 끝까지 보세요. 이건 당신의 10주년 선물이니까요. 민재는 스크린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옆에 있던 서윤의 동생이 막아섰습니다. 형부 일단 앉아서 보시죠.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텔 입구 사진, 날짜와 시간이 명확히 표시된 사진, 민재와 은지가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 2024년 9월 15일 오후 8시 23분. 바로 그날 민재는 야근한다고 문자를 보냈던 날이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XX 호텔 숙박 28만 원. XX 레스토랑 식사 15만 원. 티파니 목걸이 89만 원. 모두 서윤 몰래 사용한 카드였습니다. 연 회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남편의 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민재야, 이게 사실이야? 회사 대표는 굳은 얼굴로 팔짱을 꼈습니다. 친구들은 고개를 저으며 술잔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남편과 은지가 호텔 앞에서 키스하는 사진. 선명한 고화질 사진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연 회장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재 과장, 예, 지금 영상에 나온 게 사실입니까? 민재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모든 증거 원본은 USB에 담겨 있습니다. 원하시면 월요일에 회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인사팀과 상의하겠습니다. 그 순간 연 회장 문이 3개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은지였습니다. 20대 중반의 젊은 여자.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고 손엔 핸드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 여기 왜 와? 미쳤어? 은지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곧 이혼하신다고, 저랑 결혼하신다고, 오늘 파티 끝나고 저보러 오신다고 했잖아요. 연 회장이 다시 한번 술렁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에. 은지의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집에 가! 하지만 은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싫어요. 과장님, 저 어떡해요? 저 과장님 사랑해요. 민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너 미쳤어? 서윤은 조용히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은지 씨, 저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제 남편과 꽤 오랫동안 만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 남편이 당신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도요. 은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거짓말이요? 네. 제 남편은 당신에게 이혼한다고 했지만 저에겐 단 한 번도 이혼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당신은 이용당한 거예요.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재를 돌아봤지만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은지 씨, 영상에 나온 목걸이 받았죠? 티파니 목걸이 89만 원짜리.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제 돈으로 산 겁니다. 제 명의 카드로요. 제 남편이 제 돈으로 당신한테 선물한 거예요. 은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연 회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연 회장을 둘러봤습니다.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2가지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첫째, 제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둘째, 저는 더 이상 속고 살지 않는다는 것. 서윤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재 씨, 당신은 10년 동안 저를 바보로 만들었어요.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내로요. 하지만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무슨 거짓말을 하는지 전부 다요. 민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냐고요.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에,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순간에 모든 걸 빼앗고 싶었거든요. 연 회장이 숨죽였습니다. 당신은 오늘 이 파티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신났어요. 회사 대표님한테도 자랑하고 부모님한테도 자랑하고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죠. 나 결혼 10주년이야. 우리 부부 진짜 잘 살아 하면서요. 서윤은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USB에는 당신의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8개월치 카톡, 통화 녹음, 호텔 영상, 신용카드 내역, 전부요. 그리고 이 USB는 월요일 아침 당신 회사 인사팀과 법무팀에 전달될 겁니다. 회사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재 씨, 오늘부로 저는 당신과 이혼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들이 세상에 공개될 거예요. 당신은 회사에서 징계받을 거고, 가족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거고, 친구들에게 외면당할 거예요. 그게 바로 저를 10년 동안 바보로 만든 대가입니다. 서윤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연 회장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 회장엔 민재의 흐느끼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파티가 끝난 뒤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타격 회사. 월요일 아침, 서윤이 약속대로 USB를 회사에 보냈습니다. 인사팀은 즉시 민재를 호출했습니다. 민재 과장, 이게 사실입니까? 민재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회사는 3일간 내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회사 내 부적절한 관계 형성, 업무 시간 중 사적 만남, 회사 이미지 실추, 민재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민재 과장 불륜 걸렸대요. 결혼 10주년 파티에서 터졌다면서요. 영상으로 다 틀었다던데요. 사람들은 민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회의 시간에도 복도에서도 민재는 회사에서 투명인간이 됐습니다. 두 번째 타격 은지. 은지는 더 심각했습니다. 파티 다음 날 은지는 출근했지만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제가 그 여자야. 기혼자랑 바람났다며? 파티에 쳐들어가서 울었대. 은지는 책상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점심시간 아무도 은지와 밥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시간 은지가 발표하면 사람들은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일주일 뒤 은지는 자진 퇴사서를 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면서요. 은지의 부모님도 딸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 망신을 다 시켰다면서 기혼남이랑 도대체 뭘 한 거냐고 했습니다. 은지는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세 번째 타격 가족. 민재의 부모님은 아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럴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면서요.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재 결혼식 때 축의금 낸 게 아깝다고 했습니다. 10주년 파티 가서 망신만 당했다면서요. 민재는 가족 단톡방에서 강퇴당했습니다. 네 번째 타격 친구들. 친구들은 더 냉정했습니다. 야! 너 진짜 그랬어? 형수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미안한데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민재의 연락처는 하나둘 차단됐습니다. 20년 지기 친구도 대학 동기도 회사 선후배도 모두가 민재를 외면했습니다. 다섯 번째 타격 경제적 파탄.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서윤의 변호사는 철저하게 준비됐습니다. 모든 증거, 모든 기록, 모든 사진. 민재는 변론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서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산 분할 70% 서윤, 위자료 1억 5천만 원, 양육권 해당 없음. 민재는 집도, 차도, 예금도 거의 다 빼앗겼습니다.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타격, 사회적 매장. 누군가가 파티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물론 서윤이 아니었습니다. 참석했던 하객 중 한 명이었죠. 영상은 SNS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조회수 500만, 댓글 2만 개. 결혼 10주년 파티에서 불륜 폭로당한 남편. 이거 진짜냐? 개사이다네. 저 남자 진짜 쓰레기다. 민재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민재는 밖에 나가기조차 두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서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혼 후 서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첫 번째 변화, 경제적 독립. 이혼 소송에서 서윤은 재산의 70%를 가져갔습니다. 집, 예금, 주식 등 모든 것을 분할받았습니다. 민재가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위자료까지 받았습니다. 총 3억 5천만 원. 서윤은 이 돈으로 깔끔한 아파트를 샀습니다. 투룸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온전히 자기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 새로운 일. 서윤은 7년 만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IT 회사에 이력서를 냈고 놀랍게도 합격했습니다. 7년 경력 단절이 있지만 면접에서 보여주신 열정이 인상 깊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윤은 다시 개발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코딩 언어도 많이 바뀌었고 업무 프로세스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온라인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자기 개발을 했습니다. 6개월 뒤 서윤은 팀의 핵심 멤버가 됐습니다. 1년 뒤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세 번째 변화, 자기 발견. 서윤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을 했습니다. 주 3회 요가 수업을 들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스페인어를 배웠습니다. 언젠가 스페인에 가보고 싶었거든요. 혼자 2주 동안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를 돌았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작은 베란다에서 허브와 다육이를 키웠습니다. 작은 생명이 자라는 걸 보는 게 기뻤습니다. 서윤은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나는 누군가의 아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이에요. 네 번째 변화, 새로운 관계. 이혼 1년 반 뒤 서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회사 협력사 직원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미팅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는 서윤의 과거를 알았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용기가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들여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두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파티가 아닌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 이야기의 공유. 어느 날 서윤은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블로그를 썼습니다. 제목, 복수는 나를 되찾는 과정이었다.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고. 그냥 조용히 이혼하면 됐잖냐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조용히 끝내면 그 사람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다시 행복해질 거라는 걸.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순간에 모든 걸 무너뜨리기로. 그리고 지금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단순히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거든요. 복수는 나를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10년을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댓글엔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달렸습니다. 서윤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다고. 당신도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분들은 너무 잔인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통쾌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이 주인공이어야 한다. 서윤은 10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내조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잔인하고 극단적이었을지라도요. 만약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당신은 당신의 삶을 되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복수가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명확한 결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서윤이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